네, 안녕하세요. 저는 ADP 자격증 따기 실기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정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ADP 실기 시험 개요 및 데이터 전처리 1번에 대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격 시험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 들어가셔서 자격 안내에 데이터 분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하시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자격 소개와 시험 주요 내용, 그리고 출제 문항 및 배점, 응시 자격 및 합격 기준이 나오고요. 저희 자격증이 어떤 자격인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시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필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과목명과 주요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실기의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 실무라고만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출제 문항 및 배점에서도 필기와는 다르게 실기에서는 배점만 나와 있고요. 정확히 어떤 문항이 나오고 또 몇 개의 문항이 나오는지는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 시간이 4시간이라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응시 자격 및 합격 기준을 확인을 해보면 응시 자격은 다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필기 시험을 합격하셔야 합니다. 우선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실기 시험을 치를 수 있고요. 필기 시험에 합격하셨어도 2년 안에 실기 시험을 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격 기준은 저희 실기 합격은 75점 이상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실기가 최종 합격이 되면은 그 이후에 응시 자격 증빙 서류를 여기 K데이터 여기에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까지가 실기시험 개요였고요. 저희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실기 실습 환경은 콜앱이라는 클라우드 실습 환경이고요. 콜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구글 계정을 만드시고 저를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콜앱이라고 쳐보시면요. 이렇게 바로 상단에 콜라보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콜앱에 들어가시면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노트북들이 뜨고요. 아직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 새 노트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노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저희가 실습할 환경이 보이게 될 건데요. 네, 여기서 이 언타이틀드라고 한 이 부분은 저희 노트북의 이름이 되겠고요. 저희가 실제로 실습을 진행하는 이 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셀 안에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현재 1 더하기 1을 해볼게요. 하고 Shift 엔터 치시면 되고요. Shift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셀이 돌아가면서 실행이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렇게 셀 위에 마우스를 올리셔서 여기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셔도 괜찮습니다. 1 더하기 1 한 결과가 2가 나온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재 처음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런타임이 한번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빠르게 될 겁니다. 1 더하기 2를 한번 쳐보면 바로 수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 콜앱 환경에서 ADP 실기시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저희 이제 전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놓은 노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한번 전처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판다스 공식 문서, 여기 HTTPS라고 시작하는 이 문서가 있고요. 이 실습을 진행하시다가 혹시나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다. 혹은 좀 더 많은 라이브러리와 이 라이브러리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어떤 함수를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컨트롤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판다스 공식 문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저희가 쳐보면 판다스에는 read CSV라는 대표적인 데이터를 불러오는 함수가 있는데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read CSV 하고 엔터 치시면
여기서 판다스 공식 문서에서 해당 함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고 해당 함수 안에서 어떤 인자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각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할 것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해당 콜앱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제공받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나온 어떤 새로운 라이브러리들은 이 콜앱 환경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싶을 때는 여기 옆에처럼 느낌표를 붙이고 pip install 그리고 해당 패키지 네임을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판다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요, 느낌표 pip install pandas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저희가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지만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현재 런타임을 처음 연결시킨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다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 보고요. 네, 완료가 되었고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 다루기 기본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되는 판다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판다스의 대표적인 자료형으로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면서 저희가 이 두 자료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라고 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건데 해당 판다스의 이름을 저희는 이제 PD라고 부르겠다라고 약어를 지칭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로 점으로 해서 판다스의 모듈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판다스가 아니라 이제 PD 점으로 해서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PD 점 저희는 시리즈라는 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넣어줄 건데요. 1, 2, 3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주고 한번 Shift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력한 이 1, 2, 3이라는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앞에 이렇게 또 다른 숫자가 하나씩 또 붙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는 이제 인덱스라고 부릅니다. 이 인덱스는 저희가 작성을 했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접근자이기 때문에요. 이 인덱스를 함께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인덱스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으시면 인덱스 인자를 주셔서 A, B, C라고 한번 저는 이름을 변경해 볼게요. 라고 하셔서 Shift 엔터 치시면 이렇게 인덱스의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이 인덱스의 이 길이와 저희가 만든 이 시리즈의 데이터의 길이가 꼭 맞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는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import pandas 이미 위에서 저희가 이 라이브러리를 불렀는데 저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번 더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pd.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모듈을 써주시고요. 이 안에서 저희는 시리즈에서는 바로 데이터만 넣었는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저희가 해당 열 이름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중괄호를 써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고요. 첫 번째 열 이름은 이름이라고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컬럼명을 지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리스트 안에 넣어 줄게요. 이름은 홍길동, 홍길산, 홍길영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넣어줬고요. 데이터 프레임에 또 다른 열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이라는 열을 지정해서요. 똑같이 리스트에 10, 20, 30이라고 지정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Shift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희가 시리즈에서 봤던 이 한 줄짜리가 아니라 이제 두 줄짜리의 시리즈가 뭉쳐져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완성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이 콜앱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이 셀을 통해서 이 파이썬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판다스에서는요. 이 결과물이 바로 튀어나올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튀어나왔다는 것은 저희가 저장이 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쓰고 싶으시면 저희가 변수를 지정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정해서 해당 데이터에 이 값을 넣어주면 그리고 Shift 엔터를 눌러주면요. 방금 전에 밑에 떴던 이 결과물이 뜨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저희가 작성한 데이터들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변수를 Shift 엔터 치시면 저장된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데이터 불러오기인데요.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이렇게 크게 from import 문을 쓰거나 import as 문을 쓰게 됩니다. 저희 방금 위에서 보셨던 것은 import as 문을 썼었죠. 그런데 from input 문도 사용해야 될 때가 오는데요.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from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에서요. 프리프로세싱 하고 input min, max, 스케일러 이렇게 하시고 Shift 엔터 치시면 어, 여기 오타가 있네요. 사이클 런입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를 다시 쳐보면 이렇게 실행이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 패키지 안에서 프리프로세싱이라는 이 패키지 모듈 안에서 이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이 함수만 가져오겠다 했을 때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여기 콜앱에 보시면요. 여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클릭하시면 저희 샘플 데이터라고 기본적으로 콜앱에서 제공하는 샘플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CSV 파일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이제 임포트를 할 때 판다스를 일단 임포트를 하고 그리고 pd.read 현재 CSV 파일이기 때문에 read CSV를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 CSV라는 이 함수 안에 저희가 불러올 파일명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이 디렉터리가 현재 디렉터리를 의미하는 점하고 슬래시를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요. 현재 이 기본 디렉토리에서 저희가 캘리포니아 하우징 테스트 CSV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이 파일은 저희 현재 이 디렉토리 내에서 샘플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샘플 데이터 그 다음에 슬래시 해주시고 캘리포니아 하우징 test.csv를 가져오겠다 라고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hift 엔터를 치시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잘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보시면 인코딩이라는 옵션도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왔는데 UTF-8이라는 어떤 에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인코딩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때는 인코딩 옵션을 CP949라고 해서 이렇게 주면은 해당 에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팁은요, 저희가 굳이 그 에러를 마주치지 않고 싶다 하시면
그냥 인코딩 옵션을 먼저 주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해서 Shift 엔터 치시면 네, 바로 똑같이 불러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현재 이 데이터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데이터 프레임이 저희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쓰고 싶다 했을 때는 데이터라는 어떤 데이터의 이름을 정해줘서 이렇게 Shift 엔터 치시면 네, 데이터들이 바로 튀어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데이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데이터 살펴보기에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있죠.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는 저희가 또 샘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사실 시각화 라이브러리긴 한데요. 이렇게 내장 데이터로 저희에게 샘플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로 한번 이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판다스를 임포트 해주신 것처럼 임포트 하시고 판다스가 아니라 시본을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as 우리는 이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SNS라고 부르겠다라고 말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SNS. 방금 저희 판다스에서는 read CSV 혹은 read Excel이라는 이런 함수를 썼었죠. 그런데 SNS에서는 내장 데이터를 불러올 때 load datase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저희는 한번 타이타닉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Shift 엔터 치시면요. 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하나 보이고요. 이렇게 서바이브드, 즉 생존 여부와 P클래스, 이 타이타닉 코라는 이 배 안에 각 클래스 그리고 탄 사람의 성별, 나이 이런 정보들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정보를 저희는 이제 가공하고 또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먼저 저장을 해주고요. df라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Shift 엔터 치시면 데이터 저장이 되었고요.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df를 치셔서 Shift 엔터 치시면 똑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저희가 한번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먼저 저희가 df.shape이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튜플 자료형으로 891,15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891은 저희 행의 개수고요. 이 15는 저희 컬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df로 다시 돌아가셔서 Shift 엔터 치시면 제일 마지막에 891 로우스와 15개의 컬럼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명시적으로 한번 쉐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데이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저희 리스트 쓰시는 것처럼 0을 쓰시면 891이 이렇게 나오고요. df.shape에서 1을 치시면 아까 행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물이 가장 마지막에 친 이 명령어만 이렇게 프린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둘 다 프린트하고 싶으시면 프린트 명령어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 네, 이렇게 둘 다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싶으면 행의 수, 컬럼 이렇게 해주시고요. 열의 수 네, 이런 식으로 프린트 옵션을 주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출력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데이터 분석에서 그 ED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df.info입니다.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df.info 하시면 저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로는 여기서 레인지 인덱스에서 891 엔트리스, 즉 891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데이터의 컬럼은 15개가 있다. 이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쉐입에서는 저희가 행과 열의 수를 알 수 있었다면 인포에서는요. 각 컬럼에 이제 결측치, 현재 891행에서 891행이 있으면 이건 결측이 없는 건데 AG 컬럼을 보시면 714행밖에 없죠. 그러면 이 AG 컬럼은 결측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정보로 이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서바이브에서는 인트형으로 데이터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age는 플롯 그리고 어덜트 메일은 불 그리고 클래스는 카테고리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 타입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결측지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891이라는 이 숫자와 889라는 숫자가 잘 헷갈려서 하나씩 확인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df.isNull이라는 함수를 써서요. 이 null 값을 보여주는데 해당 값을 sum해서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결측이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df.describe 명령어인데요.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df.describe 라고 하시면 이 describe 명령어는요. 요약 통계량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각 데이터의 컬럼별 요약 통계량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보시면 survived라는 이 컬럼의 count, 즉 몇 개의 행이 있는지, 집계가 몇 개가 됐는지를 알려주고 이 survived 컬럼의 민값, 즉 평균값, 그리고 표준 편차, 최소값, 그리고 4분의 수 25, 50, 7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값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info data.df.info 했을 때 이 데이터 타입이 int이거나 플롯형, 즉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요약 통계량을 제공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헤드 테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f.head를 치시면요. 데이터가 5개밖에 보이지 않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상위 5개의 행을 샘플로 먼저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헤드 안에 숫자를 10으로 해주시면 10개의 행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샘플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df.head가 아니라 tail을 하시면 상위가 아니라 하위에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행에 해당하는 890행부터 이제 886행까지 총 5개의 행 정보를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테일 또한 이 안에 숫자를 작성해 주시면 그 숫자만큼의 행을 보여주게 됩니다. 네, 이게 헤드와 테일의 개념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크 그리고 밸류 카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df.unique를 만약에 하시면요. 에러가 나죠? 데이터 프레임은 이 유니크라는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유니크 함수는요. 각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재 저희가 하치에 대해서 유니크를 확인해 봅시다. 하치라는 이 시리즈에 대해서 유니크를 써보니까 0부터
6가지의 숫자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니크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 열에 존재하는 각각 고유의 숫자들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파츠라는 이 컬럼에는 0부터 6까지의 숫자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파츠 말고 근데 지금 가장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바이브드는 살았을 때 1, 그리고 사망 시 0이라고 작성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 1과 0밖에 안 나오겠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0과 1로만 존재되어 있는 이 컬럼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것이 value count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df. 이번에는 pclass라는 컬럼에서 value counts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면 이 pclass에 대한 각 고유값이 나오고요. 이 pclass는 1, 2, 3이라는 각 고유값을 가지고 있는데 그 pclass는 3이라는 이 값이 3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행이 총 491개의 행이 있고 1이라는 고유값을 가진 행이 216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2라는 이 고유값을 가진 행이 184개가 있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각 고유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결측치 확인 및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측지 확인 및 처리의 이 부분에 약간 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보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Shift 엔터 치시면 네, 조금 더 보기 깔끔해졌습니다. 네, 저희 아까 결측치에 대해서 인포 명령어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또 조금 더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df.isNull.sum을 써서 각 컬럼별로 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측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isNull에 대한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df.isNull.sum을 해주셔서 네, 지금 보시면 age 그리고 인바크드, 데크 그리고 인바크드 타운이라는 이 네 가지의 컬럼에서 저희가 결측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결측을 확인한 후에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네, fill NA 그리고 drop NA를 사용해서요. 저희가 결측치를 채우기를 원한다면 fill NA 명령어를 사용하고요. drop NA는 결측이 있는 행을 그냥 다 지워버릴래 라고 했을 때 이제 drop NA를 쓰게 됩니다. 이 한번 fill NA를 네, 써볼게요. 일단은 이 값을 df라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카피를 해서요. df1이라는 것에 저장을 하고요. df2에도 한번 df를 저장을 해볼게요. 그럼 이 실행을 하면 df1과 df2는 지금 현재 데이터 프레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타이타닉 데이터 전부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df1에서 네, 현재 결측 처리가 안 된 age 그리고 인바크드 그리고 데크, 인바크드 타운이 존재하는 것 똑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df1.fill na로 이제 값을 채워줄 수 있는데 값을 일반적으로 결측은 0으로 채우거나 혹은 어, 조금 더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면 각 df1에서 예를 들어 age를 결측을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울 것이냐? df1의 age에 평균으로 채울게요. 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각 컬럼을 명시를 해서 이 df1의 age라는 컬럼은 이 df1 age에 평균으로 채워 넣을게요. 라고 Shift 엔터를 치시면요. 네, 이렇게 결측이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지금 현재 데이터가 바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저장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결과값을 df1하고 age라는 이 값에 다시 넣어주거나 혹은 좀 더 쉽게 바로 수정된 것을 inplace true라고 작성을 해서 저희가 이 민 채워 넣은 것을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df1. is null. sum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age라는 이 컬럼에 대해서 결측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채워 넣을 수 있고요. 이제 df2에 대해서 저희가 결측을 완전히 없애볼게요. df2에서는 drop na를 사용해서 Shift 엔터 치시고요. 보시면 현재 아까는 저희가 df 본 원래 데이터에서는 행이 891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측에 존재하는 행을 다 지우다 보니 남은 행이 182개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결측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 컬럼을 삭제를 하거나 혹은 아까처럼 저희가 fill NA를 써서 각 컬럼에 맞게 데이터를 채워 넣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측이 얼마 없거나 좀 빠르게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는 이렇게 drop NA를 써서 결측 값을 완전히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현재 이 값은 바로 또 튀어나온 값이기 때문에요. in place true를 해서요. 바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rue가 잘못 적혔네요. true 이렇게.